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326페이지입니다. 투자의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장점. 장점이 항목이 8개 나와요.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4개 밑줄 긋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요. 정의 지렛대요가 밑줄 하시고요. 3번 모두 밑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4번도 밑줄,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절세요가 밑줄. 이 4가지만 설명드리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2번입니다.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 따로 페이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페이지를. 여기서 설명이, 문장이 짧잖아요. 331페이지 적어주시고, 331쪽입니다. 자,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요, 331페이지부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331페이지 보시면 색칠 네모 맨 밑에 지렛대 효과 나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책을 점검하도록 하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필기는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지렛대 효과.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즉 고가품입니다.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 돈, 일부는 은행의 융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융자가 필요하다.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이 되고요. 자,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입니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렛대가 이렇게 생겼죠. 그림으로 본다면. 얘가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만 주면 됩니다. 이때 약간의 힘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은행에 돈 빌리자 차입금을 말해요. 예를 들면 1억 원을 투자하는데 내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은행이 5천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렸다. 차입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자를 요즘은 3% 하죠. 3% 잡을게요. 그래서 투자합니다. 이 돈을 잘 굴려서 1년 동안에 무려 수익을 30% 올렸대요. 크게 먹었네요.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입니다. 정의 지렛대. 또 이럴 수 있죠. 5천만 원을 3% 빌려서 투자했는데 주식을 했나 봐요. 1년 동안 사고 팔고 가니까 1년 뒤에 수익률은 겨우 수익률이 1%다. 수익은 낮잖아요. 은행 이자도 못 미치네. 손해봤잖아요. 이런 경우를 바로 부의 지렛대다.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지렛대가 종류는 크게 자,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의 지렛대. 이득을 많이 본 경우예요. 손해를 봤다. 부의 지렛대. 둘 다 아니다. 얘가 바로 중립적 지렛대가 돼요. 이를 다른 말로 지렛대 효과는 없다. 0의 지렛대가 돼요. 3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니까 정의 지렛대는 단어가 3개 나와요. 3개. 자, 네모 하나.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요 네모가 중요해요. 네모가. 자, 요 네모가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중요하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일 때 이득이 많은 경우예요. 정해질 때. 그러면 거꾸로다.
얘가 가장 작고 거꾸로가 되면 손해를 많이 본 경우입니다. 부의 지렛대 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가 똑같아. 이꼴 똑같으면 지렛대가 없다. 바로 0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를 말이에요. 은행 이자. 다음에 총 수익률, 전체 수익률입니다. 지분 수익률은요, 순수한 알짜 수익입니다. 알짜 수익.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벌었대. 총 수익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익에서 비용 떨어야 되겠죠. 비용 떨고 난 다음에 내 알짜 수익이 중요합니다. 얘가 바로 지분 수익입니다. 예를 들면 저당 수익, 은행 이자가 10%인데 전체 수익은 20%다. 그럼 내 알짜 수익은 35%다. 얼마나 크게 먹었습니까? 이러면 정의 지렛대가 돼요. 거꾸로 저당 수익이 말도 안 되지만 30%다. 총 수익은 20%다. 은행 이자는 안 되겠네요. 나의 지분 수익은 5%밖에 안 돼요. 그럼 손해 엄청 많이 본 겁니다.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분 수익률이 있죠. 얘가 항상 A급입니다. 뭘로? 계산 문제로. 얘는 필히 계산 문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잠시 책을 보시면 책 331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333페이지죠. 333페이지 보시면 색칠은 맨 밑에 4번과 5번 있죠.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요거 두 개 집중하세요. 4번은요. 지렛대 효과 구분. 1번, 2번, 3번 요거잖아요. 하나, 둘, 셋. 다음에 5번은 뭡니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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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률 공식은요. 책을 보니까 책 공식은요. 네모 박스에 있죠. X 하세요. X 버리세요.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니까 X 버리시고 공식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북에 되면 공식이 적혀져 있잖아. 예. 그래서 그 공식으로 강의 노트에 있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분 수익률 공식은 원래 말하면 이렇게 돼요.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 되고 분자가 지분 수익. 이러면 되는데요. 이 공식과는 문제는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이를 풀어 쓴 것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식이 네모 안에 나와 있죠. 네모 안에. 지분 수익률 이꼴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 되고요.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 더하기 가격 상승입니다. 요 공식으로 모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책에 있는 공식은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예. 그러니까 네모를 X 해버리고 이걸로 대신 넣어야 됩니다. 책의 공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참고로 학개론 계산 문제 공식은요. 몇 개쯤 될까요? 이런 공식을 30개 안팎입니다. 30개 안팎이면 계산 다 끝나요. 30개 정말 많은데 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 단어 30개 하시면 돼요. 요즘 애들 영어 단어 30개는요. 하루 이틀 만에 암기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별거 아니에요. 아직 300일 남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식보다 부담이 되면 해보지도 않고 공식 암기 걱정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이거 부닥칩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보다 민법보다 공법 있죠.
안개가 천지입니다, 그냥. 그 많은 안개 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하느냐? 암기.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65라는 숫자가 있어요. 15,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65가 뭐냐?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 최고의 선수 있죠. 김연아. 예. 피기어. 금메달 따고 세계 스타잖아요. 김연아가 금메달 딴 그 과정이 뭡니까? 처음부터 피기를 못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주 무명 선수입니다. 근데 그 65는요, 김연아의 숫자입니다. 김연아가 아주 무명 시절 때, 어릴 때, 이 기술을 연습하다가, 피기 기술 연습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엎어집니다. 엉덩방아를 찍어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세요. 그 자세를 똑같이 65번 그대로 반복합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같은 실수 다시는 안 하더라. 멋지잖아요. 15,000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표급 수영선수가 누굽니까? 박태환이죠. 아마 2004년도입니까? 8년도인가? 그때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400m 자유형에서 아마 금메달 땄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대단합니다. 수영에서 금메달이라. 박태환 선수의 일상은요, 15,000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5,000. 박태환 선수는요, 매일 예배가 없습니다. 연습을 15,000m를 연습합니다. 15,000m라면 정확히 15km입니다. 15km. 혹시 여러분들 15km 마라톤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평생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매일 15km를 매일 연습하는 거야. 그것도 마라톤이 아니야. 수영으로. 매일 15,000m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연습하니까 금메달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원래 힘 쉴 때까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또 틀렸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요,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결국 이런 공식 받고 어떻게 암기하지? 부담 확 떨쳐버리고 그냥 반복해버려. 65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공부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암기 안 된다.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 지금부터 공부에 대해서는 최고가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강의만 듣고 이해했다면요, 자꾸 내 머리를 돌려야 돼요.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거 수십 번 반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공식 딱 돌리시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항상 A급.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원래도 중요합니다. 공식을 암기했다면 지금부터 계산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니까 계산 문제 나와 있죠. 계산 문제. 이 문제가 예제 나와 있잖아요. 이 예제 문제가 오늘 보충 프린트 그래프 8개 봤잖아요. 거기도 뒷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똑같아요. 보충 프린트보나 강의 노트보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강의 노트 문제 보시면 돼요. 예제 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맨 끝에 기출 9회 때. 처음엔 쉽게 나와요. 문제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다. 딱 끊어주고요. 자, 분석합니다. 1억을 투자해요.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생긴다? 2천만 원. 그러면 감 잡히죠? 수익률 몇 프로? 20%.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업을 4천만 원 내 돈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율 10%를 빌려서 투자했대요. 이 사람의 지분
수익률은 얼마가 되느냐? 지분 수익률 묻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분석합니다. 1억 중에서 내 돈이 얼마? 4천만 원 지분. 내 돈이 4천만 원. 은행에 나머지 빌려줘. 저당. 얼마?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 암산되죠. 10%. 그럼 0.1이네. 10%. 얼마? 600만 원. 얘가 이자가 돼요. 문제 끝.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알짜 수익입니다. 알짜 수익. 나의 알짜 수익은, 지분 수익은 얼마가 되느냐. 벌써 끝났죠? 그럼 이제 요거 보고 다음은 찾아 넣어주면 돼요. 다음은 찾아 넣어주자. 예. 그러면 자, 먼저 지분 투자액은 4천입니까? 6천입니까? 4천. 찾았잖아. 순수익, 수익이 얼마? 2천.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 600. 끝. 한 개 더 있네. 가격 상승. 근데 그럴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면 0이라. 만약 1년 뒤에 가격이 500만 올랐다면 500 더 주면 되는 거고, 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하면 돼. 다 풀었습니다, 이제. 공식에다 숫자만 넣어주는 계산 문제야. 끝! 이걸로. 그러면 분모가 4천. 2100이 600 얼마? 1400. 계산하면 돼요. 35%. 정답, 예. 0.35가 나오죠. 35%. 정답 35%. 이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공식만 안겨버리고 숫자만 딱 분석해서 딱딱딱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넣어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바꾸면 다른 계산 문제가 되고, 숫자만 바꿔버리면 공식이 바뀔 이유가 없대 말입니다. 그럼 이만하면 풀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문제는 이보다 조금 더 이런 자료가 나와요. 가격 상승. 나와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다시 봅니다. 대출이자가 몇 프로? 10%죠. 대출이자 10%. 예? 다음에 1억에서 2천 수익이 올렸잖아. 전체 수익이 몇 프로? 20%. 총 수익 20%잖아. 예? 다음에 나의 지분 수익이 얼마 나왔지? 30% 나왔잖아. 끝났네. 그럼 잘 봐요. 이 사람은 은행에서 10% 빌렸는데 이자 다 갚아주고도 20%가 훨씬 더 많은 알짜 수익은 35%를 먹었잖아요. 얘가 뭐가 된다? 정의질이 됩니다. 정의질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계산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냥 딸랑 안길 게 아니라 문제 딱 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분수익 나왔다. 공식만 딱 안겨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숫자만 딱 넣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정답 35%. 정답 2번이 되고. 다시. 자, 이 문제 보세요. 다시. 예. 이 조건에서 이자가 몇 프로? 10%죠. 그럼 좀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자, if. 추가 자료, 추가. 만약 이자가 10%가 아니고 이때 이자율이 말도 안 되지만 30%래. 그럼 이거 10% 아니잖아. 예. 이렇게도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러면 뭔가 달라지겠네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지분 수익 얘가 얼마나 될까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자가 30%니까 곱하기 0.3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이자가 얼마 나오지? 3, 6, 18, 1,800만 원.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럼 공식 대입합니다.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지? 이자만 달라졌지. 이자가 얼마입니까? 1,800. 그럼 네 수익이 달라지겠네. 그럼 4천은 그대로고. 예. 요거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예.
그러니까 결국 결과는 얼마가 나오지? 0.05가 나오고 지분 수익은 5%가 돼요. 그래, 이 문제는요. 은행에다가 30%니까 총 수익은 20%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분 수익은 5%밖에 안 돼. 5%밖에. 그러면 이제 은행에 30% 빌려서 몽땅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손해 엄청 받는 거지. 이거 뭐지? 마이너스 부의지렛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렛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계산 문제 한 문제 갖고 얘가 뭔지 설명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이걸로 다른 4개 다 풀리니까 이걸로 공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 공식 다 무시하고 오리지널 공식으로 풀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렛대는 이제 이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얘하고 공식하고 여기까지. 이제 지렛대 끝났습니다. 따라서 자, 결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만 빌리면 은행에다 갚아줘 내가 크게 먹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자, 투자에서 326페이지요. 326페이지 보시면 자, 동아미 2번에서 지렛대는 계산이 다 풀었습니다. 뭐? 지분 수익 공식. 계산이 다 풀었고요. 동아미 3번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 해지가 영어 단어가 해석하면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해석하면 보호한다, 방어한다. 즉, 인플레이션 보호, 방어 수단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의미도 알아야 된다. 상식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봐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얘는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지. 동시에 이것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경제학에서는요, 인플레가 언제 발생하느냐? 자, 이 그림 아십니까? 경기 변동. 나빠지다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후퇴 시장, 불황, 하향 시장,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때요, 얘가 호황이잖아, 호황. 여기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주로 호황일 때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화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27회 때 이런 문제 출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호황일 때 물가도 오르고 화폐에서 떨어진대 인플레이션. 근데 얘는 뭡니까? 불황이지, 불황. 불황일 때는 물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불황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물가 자꾸 올라가잖아.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황이 아니고 불황인데도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더 많아, 지금.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호황이 아니고 경기가 불황이야, 불황. 불황이면서 동시에 물가가 오르더라. 물가 상승입니다. 이런 단어가 27회 때 뭡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얘는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는 반대면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에서 오르는 겁니다. 반대말이 디플레가 되고 경기가 불황일 때 물가가 올라간대. 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가 바로 경기 침체를 말해요. 불황. 그러니까 불황일 때 물가가 올라가더라.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호황일 때 오르더라. 인플레. 불황일 때 또 오르더라. 스태그플레이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인플레 했지.
다른 말로 인플레 유리화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돌려볼까요? 아마 30년 전쯤이면 그때 짜장면 한 그릇에 한 500원 했을 거예요. 500원. 500원. 지금 얼마입니까? 한 5천 원 잡을게요. 얘가 물가 상승 인플레잖아.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 그동안에 물가가 10배가 올랐고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30년 전.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인플레 하니까. 제가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때는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한 7, 8년 했거든요. 서면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10년 전 강의할 적에 우연히 수업 마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 부산에 서면이니까 식당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식당이 뭐냐면 도거탕. 예. 다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도거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도거탕을. 그래서 식당 갔습니다. 식당 테이블이 있잖아요. 제가 앉고 이제 어르신들 A, B, C 3명이 있습니다. 세 분 다 60이 넘었는데 보고탕을 좋아하시는데 그 점심 먹어도 그냥 먹습니까? 예. 소주가 없으면 안 되겠지. 낮술 같이 먹는 거예요. 소주를. 예. 그래서 이제 보고탕 먹으면서 얼큰하게 술을 먹는 건 좋은데 세 분이 이구동성으로 한숨을 푹푹 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그때 그러면 30년 전이면 한 30대가 되겠네, 그죠? 예. 그때 내가 땅을 조금만 샀더라면 어디 땅? 광안리 해수욕장 아시죠? 예. 그 당시 30년 전이면 광안리가 걔가 매립지거든. 매립지. 그때 분양가가 완전히 똥값이었습니다. 처음 이 광안리를 처음 이제 매립해 가지고 그 당시 분양가 얼마인가 하면요. 평당 1,000원요. 1,000원. 위치가 좋은 땅은요. 평당 1,500원. 지금 세권 가격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30년 전에 직장 다닐 때 이것만 좀 샀더라면 그때 좀 비싼 술을 안 마시고 한 20만 원만 투자했더라면 20만 원. 그 당시에. 그럼 평당 1,000원 같으면 몇 평입니까? 200평. 20만 원이면 200평이 돼요. 이것만 샀더라면 지금 내가 중개사 공부 안 한다면서. 그러니까 30년 지난 지금요. 지금 땅값은요. 여기다가 만짜만 붙여주면 돼요. 지금 광안리 땅값이 평당 1,500만 원에서 평당 2,000만 원 합니다. 만짜 붙인 것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몇 배 올랐습니까? 10,000배. 15,000배 올랐습니다. 10,000배, 15,000배. 짜장면 값 10배 오를 때 부산가격은 몇백 배 모자라서 10,000배씩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때 20만 더 했더라면 얘는 얼마가 되지? 곱하기 10,000배에도 20억 원 되겠지. 10,000배에도 20억 3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200평에다가 모텔이나 식당 탁 지어놓고 그냥 월세만 딱 받아도 월 1,000원 넘어갈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에 치더라도 이때 일반 동산보다 부동산을 미리 사게 되면 이때 오르는 이 가치가 엄청 크니까 미리 사라.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입니다. 다음에 4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앞에서 봤죠. 지난 시간에 사용 수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소득이득이고 처분할 때 자본이득이죠.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다음에 동행 6번. 투자를 하게 되면 절세효과다. 절세효과는요. 따로 제목에다가 단어 적어줍니다. 화살표. 감가상각비 적어주고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 비용 적어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특히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 얘가 금액이 작은 게 아니야. 몇십억 하니까 금융비도 몇백 몇천만 될 거고 매년마다 같이 들어오는 것도 엄청 큽니다. 이거 금액만큼 뭐지? 과세에서 공제받거든요. 세금을 적게 내요. 특히 법인을 운영하면 이거 다 공제받거든요. 예. 그만큼 뭐 엄청난 세금 혜택, 저세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요. 장점은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지렛대효과. 여기서 계산 문제,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목차 2번. 투자의 단점은요. 다 필요 없어. 1번만 떠올리자. 황금성이 약하다. 황금성이 약하다. 쉬운 말로 현금화가 어렵다.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부동산 투기 버리세요. X하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안 나와요. 맨 밑에 네모 2번. 투자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네모 2번도 X 버리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모 3번. 부동산 투자 이론. 고려 1번. 투자의 위험. 칠판 볼까요? 다 지었는데요.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보니까 목차 2번에서 투자의 위험과 수익 있잖아요. 지금부터 투자의 본론 시작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위험하게 되면 지금부터 위험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자, 5가지만 떠올리시면 지금부터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사자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금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장 넘기죠. 3번 법적 위험 법자 동그라미. 4번 인플레 위험 인자 동그라미. 5번 유동성 비용 유자 동그라미. 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그래서 무슨 법인? 사금법인유 하시면 돼요. 사금법인유 5가지가 투자의 위험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잠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목차 2번에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오잖아요. 고려 1번 위험해서 교재 참고해서 네모 5개 뭐지? 사금, 법인유 5가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5가지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교재 참고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교재 보면서 해결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330페이지 1번요. 사업상 위험입니다. 사업상 위험. 자, 사업상 위험은 말 그대로 사업에 따른 위험입니다. 이때 사업상 위험은 또 종류가 3가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가지 있죠. 다시 첫 자만 동그라미. 시장 위험 시자 동그라미. 2번 운영 위험 운자 동그라미. 3번 위치적 위험 위자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지? 시운위. 자, 우리말로 자, 문제가 쉽다 어렵다.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어떻게 부르죠?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하죠. 그러니까 쉬우니 나왔네. 예. 그래서 문제가 쉬우니 하니까 사업상임의 3가지. 자, 쉬우니가 돼요. 쉬우니.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쉬우니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장 위험은요. 첫 줄 시장 상황 밑줄. 요즘 시장이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거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즉 사업상 위험입니다. 모든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2번요. 운영면 말 그대로 운영을 못해. 단원에게 밑줄 하세요. 첫 줄. 사무실의 관리를 못해요. 근로자가 파업을 해요. 직원의 임금비가 상승해요. 영업금의 변동.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운영상 위험입니다. 연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위치적 위험은요. 첫 단어.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밑줄. 위치가 나빠요. 예를 들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빌라를 지었어. 빌라를. 자, 빌라를 짓는데 빌라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빌라가 안 팔려요. 망하는 거잖아요. 왜 안 팔리냐 따져보니까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빌라를 짓기 때문에 안 팔리더라. 바로 얘가 바로 위치적입니다. 입지를 잘 못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상 3가지, 쉬우니 3가지. 쉬우니 3가지가 바로 사업상 위험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2번째, 금융적 위험은요. 칠판 봅니다. 칠판 보시면 이거 나오죠.
지렛대. 이득을 봤다, 정의 지렛대. 다음에 손해를 봤다, 부의 지렛대. 이때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잖아요. 융자를 많이 받을수록 이 지분수익이 커지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근데 투자가 잘못돼 버리면 얘가 작아져 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지. 어쨌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활용만 잘하게 되면 수익은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덩달아 위험도 커지겠지. 둘 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위험이 뭐냐? 바로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너무 많이 빌렸으니까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가리켜요. 이것을 가리켜서 금융적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금융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 따라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목차 2번 금융적 위험은 동남이 5번 보시면 돼요. 5번 보시면 두 줄 밑줄입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원금 이자 채무 불행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파산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밑줄. 6번도 밑줄 하세요. 모두 만약 투자 금액을 은행에서 빌린 게 없어요. 모두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면 금리 위험은 제로가 되겠네요. 제거될 수가 있다. 요 지문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지렛대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렛대는 다 공부했고요.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요. 2장. 2장 넘어가서 3번 사금법 인유 중에서 세 번째 법적 위험. 자, 법적 위험은요. 밑줄 두 개만 할게요. 1번 첫 줄 밑줄 하세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밑줄. 예를 들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요. 어느 지역을. 손해가 크잖아요. 법적 위험입니다.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죠. 손해를 봐요. 법적 위험입니다. 2번도 밑줄하죠. 또한 밑줄합니다. 정부의 금융, 재정 정책으로 시장 예절을 변화 밑줄. 정부가 금융, 재정 정책으로 시장을 올린다. 이런 것들도 역시 법적 위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인플레 위험. 집 한번 볼까요? 인플레 설명 다 들었죠? 언제?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르더라. 따라서 동함 1번 인플레이션이란 보통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럴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 설명 다 들었잖아요. 2번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투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밑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 밑줄.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은 손해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하세요. 은행은 밑줄합니다. 대출 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밑줄. 그래서 은행은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자. 이게 바로 변동금리가 돼요. 따라서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5번 사금법인 유.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란 밑줄입니다. 첫 줄. 투자된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유동성 위험 한마디로 현금화가 어렵다. 왜요? 부동산은 몇 억씩 하니까 금방 안 팔리잖아요. 빨리 팔려면요.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 금매. 보통 금매 같으면 10%, 15% 손해보고 팔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유동성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5가지 사금, 법인, 유 5가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6번 다음 페이지 관리 위험 X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사근법인류 5가지만 아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337페이지. 자, 바로 2번 넘어갑니다. 투자의 수익. 지금부터 수익률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동남이 1번 기대 수익률. 다음 페이지. 동남이 2번 요구 수익률. 한 장 넘기시면 첫 줄 3번 실현 수익률. 이 3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를 봅니다. 자,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입니다. 자,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이걸 다 설명은 못 드려요. 못 드리니까 이거 다 하려고 하면 20분 더 걸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점심도 드셔야 되고 5분 동안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시면 바로 2번에서 수익률 순위가 1번, 2번, 3번 있죠. 요 3가지.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다음 주 이어서 보겠지만 오늘은요. 기대 수익률 요거 계산 문제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네모가 2개 있죠.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땡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도 항상 A급입니다. A급. 바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공식 끝. 얼마나 간단해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리고 화살표 가중평균의 합이다. 가중평균의 합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얘만 보고 이제 정리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푸느냐. 공식만 알았다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러면 자, 문제 보게 되면 맨 밑에 예제 나와 있죠. 기출문제 언제 나왔습니까? 맨 끝에 19회.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가상적 아파트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가 되느냐? 19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경제 변수가 비관적이다, 정상적, 낙관적이 있죠.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시장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이지. 구분되시겠죠? 이때 오른쪽 보니까 발생 확률 동그라미. 다음에 오른쪽에 수익률 동그라미. 답 나왔지? 바로 보세요. 확률, 수익률. 그대로 표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은 20%고 수익률은 4%입니다. 보통일 때는 확률이 60%고 수익률은 8%입니다. 시장이 낙관적이면 확률이 20%고 수익률은 13%입니다. 그럼 감 잡히죠? 요거. 확률과 수익률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 합쳐주면 돼요.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보고 불러줘요. 첫 번째, 시장이 비관적일 때 확률 몇 프로? 20%. 수익률 몇 프로? 예? 4%. 다음에 시장이 정상적이다. 확률 몇 프로? 60%. 수익률 몇 프로? 8%. 곱하기죠. 시장이 낙관적이다. 몇 프로? 20%. 수익률 13%. 가중평균의 합은요. 이게 전부 다 프로테이지 다르니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다 이제 합쳐준 것이 가중평균의 합입니다. 더해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항상 기대수익률 표가 나와. 무조건 표가 나와요. 지금 복잡하게 나옵니다. 표 나오면 무조건 그 상황에 따라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에서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이때 계산할 적에는요, 둘 다 퍼센트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은요,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정답이 나와요. 한쪽만 소수로 고쳐볼까요? 한쪽만 소수 얼마? 0.2지. 한쪽만 소수.
0.2 곱하기 4%. 한쪽만 소수. 그럼 그대로 정답입니다. 얼마? 0.6 곱하기 8%. 다음에 0.2죠. 곱하기 13%. 그러면 그대로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답 8.2%가 나요. 8.2%.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리고 오늘 계산 문제 막판에 두 개가 뭡니까? 앞에서 지분 수익률 공식 단어 1개, 2개, 3개, 4개. 예? 지분 투자액 순수익 빼기 이자 비용 더하기 가격상승 기억나시죠? 요거 뭐지? 지분 수익률.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뭐지?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래서 지분 수익률, 기대 수익률 공식은 항상 A급입니다. 항상 A급.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강의 노트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요 프린터 조금 설명드렸잖아.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필기가 수월할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나머지 덜한 부분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요. 투자 다 끝냅니다. 끝내고 금융까지 좀 1분 넘어가야 됩니다. 금융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